이 7차 필터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9기 때는 아마 맛보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좀 숫자가 비율이 좀 낮아졌고 8기 때부터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그런 분들이 아예 생초보 입장에서 수업을 따라오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받아서 그럼 어떤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7차 필터링 과정을 아예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1차 필터링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2차 필터링을 가장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이게 아니라 한번 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7차 1차부터 7차까지 다시 한번 훑고 세 번을 훑자. 그 다음에 세 번 훑으면서 세 번째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라고 제가 방향성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맛보기 강의들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좀 더 빠르실 수는 있지만 맛보기 강의를 안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2주차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7차 필터링을 일단 왜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하는지.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한 번에 수억, 수천만 원, 물론 수천만 원을 벌 수 있죠. 근데 한 번에 몇 억을 버는 그런 투자를 바라진 않는다. 제가 지향하는 방향성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제 입장에서는 좀 다르죠. 저는 한 번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에 따라 가지고 저는 새 전 수익률 2년에 300%를 계산하고 들어가지만 그래서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저는 2년 후에 세전 1억 5천만 원을 오를 수 있는 아파트를 투자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물건을 고르는 게 바로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면 한 번에 막 2억, 3억 요즘에는 워낙 많은 아파트들 워낙 많은 지역들이 그렇게 올랐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2천만 원을 드리고 2년 뒤에 이걸 4천만 원으로 만들어 오세요. 투자금 2천만 원 포함해서 2천만 원을 벌어 오세요. 말씀드리면 2년 뒤에 그 2천만 원을 2천만 원 추가해가지고 4천만 원으로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그게 저는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빨리 벌었고 많이 벌었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그게 기준점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의 기준점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기준점이 그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평생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2억 벌 수 있는 거 조금 욕심 내려놓고 1억에서 1억 5천 버는 거예요. 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거를 조금 더 많이 길게 오래 할 수 있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잃지 않는 지역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죠. 잃지 않는 지역이 존재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물론 투자의 100%는 없을 거예요. 투자의 100%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100%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사기꾼일 거예요. 잃을 수 있죠. 그런데 확률을 높여가자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여가자. 그러려면 이 7차 필터링이 지역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 이 7차 필터링의 핵심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굉장히 조그맣지만 이 땅덩어리 내에 20몇 개의 도시가 있는데 20몇 개의 도시라는 거는 인구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 20만 정도 이상이 되는 도시들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도시들이 제각기 다른 사이클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제각기 다른 사이클을. 그래서 20년부터 22년만 따져도 예를 들어 순천의 사이클과 군산의 사이클과 그 다음에 뭐 포항의 사이클과 이런 게 다 다르게 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는 이거의 원인을 여러 군데에서 찾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여기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이 7가지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하면 잃을 확률이 낮아진다. 얼마를 벌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잃지 않는 지역에 투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전에는 그냥 제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려드렸는데 이것도 어려워서 제가 이거를 아예 점수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점수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7차 필터링 과정, 8차 필터링 과정을 보시고 이걸 점수화를 시킬 겁니다. 그 지역과 아파트를 점수화해서 체계화 시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각 지역들, 제가 추천하는 건 한 3개 지역 이상을 분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3개 지역 정도를 분석을 해서 후보군을 한 15개에서 한 30개 정도 후보군을 뽑은 다음에 종합 점수를 쭉 매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A 지역의 A 아파트는 80점이 나왔고 A 지역의 B 아파트는 75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B 지역의 C 아파트는 뭐 70점이 나왔어요. 그렇게 쭉 기준점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쭉 세울 수가 있겠죠. 1등부터 30등까지. 그럼 우리는 어떤 애 투자하면 돼요? 1등에 투자하면 되죠.
30등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상위부터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점수를 우리가 이렇게 매기니까. 그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먼저 첫 번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7차 필터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인구 세대수예요. 우리가 왜 인구 세대수를 보냐? 결국에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2차 필터링에 나오는 건데, 수요와 공급에서 사실 수요라는 거, 수요는 뭐예요? 사는 거죠. 그럼 누가 사요?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을 사는 주체가 누굴까? 결국에 사람이 사는 거고, 그 사람 중에 한 명 한 명의 인구보다는 세대가 결정을 하더라. 우리의 가구 단위는 세대 단위로 구성이 돼 있구나. 우리의 한 가구는 4명이지만 그게 한 세대구나. 이 4명의 가구가 2명이 분가해서 나가가지고 각자 집을 구하면 3개의 세대가 되는구나. 원래 1개의 세대였는데 똑같이 4명의 인구지만 3개의 세대로 분리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요즘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세대가 분화돼서 그러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1차 필터링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우리가 인구 세대수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 부동산을 사는 주체는 인구, 사람이기 때문이고, 그러면은 그게 수요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인구수랑 세대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늘어나고 있으면 늘어나고 있을수록 좋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거면 끝이에요. 끝. 1차 필터링. 너무 쉬워요. 1차 필터링은. 2차 필터링부터가 핵심인데, 2차 필터링은 결국에 수요와 공급.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마스크의 가격, 코로나가 초창기에 터졌을 때 마스크 공급이 안 됐을 때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엄청 비쌌죠. 막 하나에 5,000원 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 마스크 가격 어떻죠? 싼 거는 뭐 200원, 300원. 비싸봤자 뭐 1,500원 이렇게 사죠. 그런 건 뭐예요? 공급하는 업체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는 예전보단 줄어들었죠. 요즘엔 밖에서 또 마스크를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럼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었어. 그럼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반대로 수요는 늘고 공급이 별로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서는 과연 수요와 공급을 뭘로 볼 건데, 이 수요와 공급을 뭘로 예측하는데 이거예요. 근데 저는 주식보다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부동산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 수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의 수요는 뭐고 부동산에서의 공급은 뭔지 이거에 대해서 2차 필터링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3차 필터링에서는 결국에는 지역마다 이 수요와 공급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려지는 사이클이 다른데, 이 그려지는 사이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게 매매 전세 지수예요. 우리가 보는 지수는 KB부동산에서 발표하는 KB지수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게 아실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실에 나와 있는 매매와 전세 지수를 보고 이 그래프 모양을 보고 이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이 지역은 이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입니다. 어떤 모양이 나왔을 때 그 지역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3차 필터링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4차 필터링에서는 그러면 4차 필터링을 들어가기 전에 결국에 아파트는 가격이 결정하는, 가격이 싸냐 비싸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매수하느냐 매수하지 않느냐를 결정하잖아요. 그럼 모든 재화가 다 이제 가격에 의해서 표현이 되는 건데, 우리가 3차 필터링을 볼 때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매매 전세 지수를 볼 때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절대 가격이 싼지를 보는 게 3차 필터링입니다. 근데 4차 필터링은 지역 간 비교 평가니까 상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투자자의 길을 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 그러셨으면 좋겠고, 투자자의 제1원칙 싸게 산답니다. 싸게 산다. 싸게 사는 건 어떤 거냐? 저는 두 가지로 이걸 구분한 거예요. 첫 번째, 절대 가격을 싸게 산다. 두 번째, 상대 가격을 싸게 산다. 3차 필터링이 절대 가격이 싼지 여부를 보는 거고, 4차 필터링이 상대 가격이 싼지를 보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그래프 모양을 통해서. 자, 그럼 3차 필터링이 왜 절대 가격을 싸게 보는 거냐면, 매매 전세 지수를 봤을 때 그 지역이 무작정 오르기만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항상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어요. 그러면 지역 전체가, 지수라는 건 지역 전체를 거의 평균해가지고 나타내는 거니까,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건 그 지역 자체의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그널이 바로 가격 자체, 절대 가격이 싸졌다는 의미인 거죠. 반대로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몇 년째 상승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절대 가격은 지금 비쌀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확인할 거. 두 번째는 그래, 그럼 그 지역 자체가 많이 떨어졌거나 많이 몇 년을 떨어졌고 몇 년을 올랐는지를 보고 절대 가격을 판단했다면 4차 필터링에서는 나랑 체급이 비슷한 도시랑 아파트에 비해서 지금 내 가격이 얼마인가, 이걸 비교해봐야 정말 정확한 비교 평가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정말로 신기하게 아파트가 정말 많은데 쌍둥이 단지들이 있어요. 이 쌍둥이 단지라는 표현은 너나이님께서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국에 숨어있는 쌍둥이 단지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릉에 A 아파트가 있고 저 밑에 있는 순천에 B 아파트가 있어요. 전혀 관계가 없는, 강릉과 순천은 전혀 관계가 없고 뭐 산업이 연결돼 있지도 않고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 강릉과 순천에도 놀랍도록 비슷하게 가격 유사성을 가진 단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릉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5년 6년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2억이었던 아파트가 지금 한 4억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순천은 원래 똑같이 2억을 유지하던 아파트가 지금 뭐 2억 8천밖에 안 돼요. 그럼 뭐가 싸냐 이거예요. 결국에 순천의 아파트가 따라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1주차에 크로바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전국의 쌍둥이 단지를 찾는 일이다. 그 찾는 일을 4차 필터링 때 하는데, 원래는 제가 한 5기 때인가 6기 때까지는 이 7차 필터링까지만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8차 필터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어떻게? 비교 평가를 너무 어렵게 하시니까 4차 필터링에서는 아파트 단지까지 비교하지 마시고 일단 지역만 비교해 보세요. 그 지역만 비교해 봄으로써 그 지역 자체가 싼지 비싼지를 판단해 봅시다. 그 지역의 상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의 비교 평가는 언제 하냐? 이 7차 필터링 다음에 여기 8차 필터링에서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조금 뭔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엔 이렇게 넣었지만, 실제 제가 강의하는 건 8차 필터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4차 필터링까지는 뭐였냐면 그 지역이 앞으로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파트가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구 단위가 아니라 시 단위죠. 시. 군산시, 포항시, 뭐 전주시, 이렇게 시 단위의 지역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4차 필터링까지가 훨씬 중요해요. 5, 6, 7차 필터링보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역을 잘 고르면, 여기까지에서 지역을 잘 고르면 어떤 아파트든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 안에서의 싸움은 그럼 그 안에서 어느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갈 건데 이거예요. 그럼 어느 아파트가 더 많이 올라갈 건데의 싸움은 5차, 6차, 7차, 8차 필터링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파트 단위입니다. 그래서 1, 2, 3, 4차에서 지역을 분석했다면 여기는 아파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좀 내려올 때 지역에서도 뭐 구단위가 있고 동단위가 있죠. 구단위, 동단위,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단위까지 쪼갤 겁니다. 그게 바로 5차 필터링부터 들어가는 건데, 4차 필터링까지 해서 어떤 지역이 앞으로 오를 지역인데 어떤 지역이 앞으로 떨어지지 않을 지역인데를 분석했다면, 그럼 그 지역 내에서 어디가 1급지고 어디가 2급지고 어디가 3급지인데 어디가 좋은 지역인데를 판단하는 걸 가격과 분위지도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보통 가격은 모든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물론 이 분위지도 자체가 가격으로 돼 있으니까 가격이 비싼 지역은 좋은 동네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급지를 매겨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급지가 진짜 맞는지 여부를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가치인 학군과 상권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은 학군과 상권이 가장 1번 조건이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 서울 수도권은 가장 핵심이 일자리예요. 직주 근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지방은 왜 일자리랑 직주 근접이 중요하지 않지?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은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나? 이게 아니라 지역 자체가 넓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까지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다 대부분 작은 지역들은 거의 뭐 10분 15분이면 가는 데들도 많고, 조금 큰 지역이어도 30분 내에 가는 데가 많습니다. 자차로 출퇴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하철이 있는 광역시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면 광주 같은 지역은 잘 지하철 타지도 않고, 지하철을 출퇴근하더라도 서울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막 오래 걸리고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까지의 접근성보다
학군과 사건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서울 수도권은 이 일자리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자리랑 얼마나 가깝게 있느냐, 강남이랑 가깝게 있느냐, 절대적인 지리적인 거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얼마나 빠르게 갈 수 있는가, GTX가 뚫리는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랑은 조금 보는 게 다르다. 그래서 지방에는 이거를 위주로 보면 된다. 물론 일자리도 보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거 학군과 상권을 통해서 1, 2, 3국지가 진짜 맞는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투자금에 맞는 단지, 결국에 아무리 좋은 지역, 아무리 좋은 단지여도 내 투자금에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니까 내 투자금에 맞는 단지들을 어떻게 찾는지 아주 쉬운 필터링 과정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여기까지의 후보군이 나오면 이 후보군이 만약에 한 지역에 10개가 됐다. 그럼 이 10개를 다 비교평가를 8차 필터링해서 돌려보는 겁니다. 제가 체급이 비슷한 지역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되는지, 어떻게 고르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비교평가가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제가 글에서도 계속 표현하고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음 하실 때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비교평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각 지역들을 다 모르는데, 내가 순천을 모르고 부산을 모르고 대구를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평가를 붙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 거예요. 저야 전국을 임장을 많이 다녀봤고 지역을 많이 아니까, 입지 가치를 아니까 비교평가가 쉬워진 거고, 많이 하면 할수록 쉬워졌으니까 제가 그동안 쌓아놓은 시간이 있으니까 쉬워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지금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 조급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조급해 하지 마세요.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제가 강의 때 그냥 해달라는 거, 강의 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만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 4주 끝나면 그래도 내가 1주차랑 이런 변화가 있구나 라는 게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 그거 끝나고 임장도 다니시고 또 계속해서 지역 분석을 본인이 하시고 임장 다니식으로 반복하셔야 돼요.